최고의 하이틴 스타에서 주홍글 씨가 새겨진 여배우로 추락하기까지 그 이면에는 아픈 가족사가 숨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아 씨의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남편에 대한 원망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다들 그냥 나가서 돈 뿌리고 술 먹고 온 기억밖에 없어요. 하루에 술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정말 1, 2만 원도 70년도에는 1, 2만 원도 굉장히 귀한 돈인데 그때는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뿌리고 다녔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한량이었던 남편. 뿌리가 너무 깊이 패여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이 컸던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돌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편에게 원망이 컸습니다. 다투기만 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맨날 핀찬만 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아한테는 따뜻한 말을 한마디도 못 해보고 살았네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은 사진첩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 오려놓은 게 이게 다 엄마 아빠 사진 있는데 이렇게 오려놓은 거예요.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잘라놓은 게 다 아빠 있는 거야. 밉다고. 가장 노릇을 못한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엄마를 고생시켰으니까 그렇겠죠. 뭐 사업도 망하게 해서 거의 엄마 혼자 딸 셋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 어머니와 두 자매를 부양한 사람은 바로 상아 씨였습니다. 14살 때부터 어린 소녀는 소녀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도 아니고 정말 태어날 땐 금수저와 모든 배경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가장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나 가장 아니었는데 난 이 집을 빠져나가고 싶어. 나 이제 가장하기 싫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결혼을 일찍 한 것 같아요. 소녀가장의 짐을 벗기 위해 25살 한창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던 상아 씨. 하지만 큰 화제를 모았던 첫 결혼은 1년도 안 돼 파경을 맞았고 숱한 소문과 함께 하이틴 스타로서의 인기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거는 이제 내가 피해자처럼 돼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나쁜 사람으로 언론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상처들이 컸던 거죠.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건 최대한 나도 노력을 했다라는 거 지키려고. 엄마 다 버리고. 대중들의 편견 때문에 연기자로서의 입지가 줄어든 상아 씨. 어머니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상아가 이제 가정이 돼서 해서 정말 언니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까지 다 보내고 상이도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까지 다 보내고 어머니도 딸을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그냥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냥 상아로 해서 이렇게 그냥 받아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입장이라 상아는 상아대로 나를 피하고 나는 나대로 또 그렇게 좀 그렇게 됐어요. 일이 점점 없으면서 이제 좀 뭔가의 집안 분위기에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좀 뭐라 그러나 내가 책임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 정말 나만을 위한 또 식구를 원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을 때는 우리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내 편이 돼주고. 그 든든한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별것도 아닌 그림인데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세상과 가족들로부터 고립됐던 상아 씨가 찾아낸 살 길은 재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1년 만에 돌진한 딸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재혼할 때 이제 탤런트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면서 재벌이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요만큼의 사랑 없이 돈 보고 결혼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나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 어디 한번 봐봐. 그래서 사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으로 믿고 결혼했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혼 때는 빚까지 떠안은 상황. 그녀는 얼마 뒤 아이를 데리고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31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때 사실 의식주가 전혀 없었어요. 저 언니네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다 날려갖고. 그 정도로 지내다가 이제 세 번째 남편이 이제 나한테 집을 해줬죠. 살 집을. 그래서 고마워서 결혼하게 된 거지. 이 세 번째 결혼 때만은 어머니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 결혼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 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간의 아픔을 씻어주었고 그래서 독한 말도 해봤지만 딸의 마음을 돌릴 힘이 어머니에게는 없었습니다. 호적을 더럽히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제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 없으면 못 사냐. 둘이 살게 나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를 나가라고 막 핀찬을 주니까 나는 지키기 위해서 안 나가는 건데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엄마한테 뭘 바래요, 성인이. 나 혼자인데.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고 어른인데 애도 아니고. 의지를 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섭섭하겠지. 바라는 게 없는데 뭐가 섭섭하겠어요. 아예 바라는 게 없는데. 결혼 기간 내내 묵묵히 상아 씨 곁을 지키며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 상아 씨는 대중들의 시야 밖에서 사업을 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경제적 파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피해는 어머니에게도 미쳤고 모녀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인감 띄워달라고 그럴 때 나는 인감 안 띈다 그랬더니 아니 엄마는 그것도 못 띄워주냐고.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왜 못 띄워주냐고. 신용불량으로 사는 게 그게 뭐가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나는 그건 진짜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해요. 대화 길게 안 가요, 엄마랑. 싸우기 때문에. 엄마도 피해의식이 많아서 예민해요, 항상. 물론 뭐 내가 엄마의 신용불량을 만들어준 것도 엄마의 또 피해의식이고 뭐 이렇게 속에 또 감정이 남아있겠죠. 결혼의 굴레에 20여 년이나 묶여 있었던 상아 씨. 그리고 자식에게 의탁하고 산 원재 때문에 자식을 막지 못한 어머니가 함께 나선 여행길. 우리 민속촌보다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처음 보니까 그렇지. 아니 나는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그때 보이는 전통 의상 가게. 엄마 제일 입고 싶어하는 옷이야. 엄마 이런 거나 뒤집어주시. 이곳은 송나라 시절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재현해 놓은 공간. 아픔이 많았던 모녀도 모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추억 만들기에 나서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중전마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답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무술이 3명을 괴롭혀갖고 내가 3번을 결혼했다가나. 그래서 나 황후 안 해. 저런 옷 싫어. 장군할 거야. 그 전생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 난 장군이야. 다 덤벼. 오, 무사야. 저걸 물리치러. 아, 네. 네. 다들 내 앞에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다리 내놔. 그런데 이곳에 죄수가 쓰던 틀도 있습니다. 나 해봐. 저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야? 일로 와봐. 날씨는 정말 큰 나라였다. 갑자기 죄수 체험에 나서겠다는 어머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중전을 꿈꾸며 날개옷을 차려입었던 분인데 뜻밖에도 딸 자식 앞에서 죄수가 됩니다. 연기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죄를 알렸다. 나는 너를 존경한다. 빨리 풀어라. 나를 존경한다고 아첨을 떨면은 내가 풀어줄 것 같으냐? 진실이다. 당장 풀고 나와라. 장난 같지만 진심이었던 어머니. 그러니까요, 제가 노동을 해서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상아가 그 15살 때부터 벌어서 가정을 꾸려 나갔으니까 항상 미안하죠. 우리 엄마가 잠깐 이렇게 단어 선택이 잘못 들어가요. 그렇게. 아닌가? 존경, 무슨 존경이야, 애한테. 뭐 깊은 뜻이 있었나요? 우리 엄마도 막 지어냈을 거야, 분명히.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아 씨. 결혼과 이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일도 어머니와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고 제 속마음은 잘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건 가족이면 가족한테 앵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앵기는 척 하다가 쓱 하고 그냥 얼른 사라지는 거. 엄마 그런 앵기는 척도 분위기야. 안 했어, 나 혼자.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혼자 컸잖아, 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가진 게 혼자 없으니까는 노는 거 좋아. 애들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가진 게 없어갖고 애들이 안 다가온다고. 그건 너무 웃긴 거지. 엄마, 나 우리 남편이랑 싸웠어. 뭐 헤어질까 이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각자 자기 문제는 자기가 다 해결하고 그런 거야. 그거는 엄마 자격지심이고. 부모 노릇 못한 자격지심에 상아 씨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머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든지 그냥 다 감추고 그냥 그러고 나중에 그냥 뻥 터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냥 피줄이니까 땡기면 그냥 가서 인사하고 보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지. 그 힘든 거를 힘없는 노인네한테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족이라는 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해준 게 없으니 부모 대접도 못 받는 서름을 당한다 싶어 자리를 뜨고 맙니다. 야박하게 어머니를 밀어낸 상아 씨도 마음이 편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신골이니까. 그게 자기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난 없으니까 니네들이 나한테 안 오잖아.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게 내가 제일 미울 거야, 엄마는. 왜냐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진짜 답답하죠. 그럴 때는 막 이거를 앉혀놓고 야단을 치려니 불쌍하고 왜 그냥 야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벌써 그냥 우니까 나도 말도 못하고. 딸 돈으로 살아온 어머니와 어머니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딸. 서로가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오해가 깊습니다. 그날 밤 몇 번 방이지? 방도 몰라 싸워갖고. 어머니의 방을 찾아가는 상아 씨. 문을 꽉 닫아야지. 벨소리는 들었어? 들었어. 들어와. 오늘 양말 뭐 신고 나갔어? 이거 등산화 양말 일단 2개. 모자란데 하나 더 줄게. 신고 나한테 줘. 내가 빨래 해야 되니까. 그거는 여기 발목이 조금 이렇게 닿더라고. 섭섭해하는 어머니에게 꽤나 신경이 쓰인 모양입니다. 양말을 안 신고 샀는데 빨아야 고마워. 되니까. 특별히 술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다운 대화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애매해갖고. 수고했어. 나 없이. 딸이 다가오는 순간 벌써 화가 누그러진 어머니. 내가 승질 좀 계속 내봐. 일단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는 제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할 때니까
듣기 싫지. 싫지. 왜 지금 좋아서 지금 그러는데 왜 싫은 소리 할까? 혹시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게 하려고 갈라놓는 거 아닐까? 엄마는 사실 돈이 중요하잖아, 그치? 남자. 아니, 남자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게 남자인데. 돈 그러니까, 나 그게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엄마는 어쨌든 나쁜 얘기를 해주면 나는 싫으니까 거기서 일단은 차단했고. 그러니까요. 어머니를 돈만 바라는 사람으로 단정해 놓은 상아 씨. 어머니는 기가 막혀 다시 할 말을 잃습니다.